10분의 행복, 짬수학의 정준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11강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한 얘기들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명제의 뜻과 명제와 조건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는데요. 자, 조건이라는 건 뭐였어요? 조건이라는 건 어떠한 특정한 문자나 숫자에 따라서 그 명제가 그 문장이나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라 그랬죠. 자, 근데 우리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 두 조건은 이제 화살표로 연결하는 어떠한 새로운 표기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 P와 조건 Q가 있대요. 자, 분명히 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어떤 숫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때요 P 화살표 Q라고 표시된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읽느냐면 P이면 Q이다라고 읽고요. 이것은 하나의 이제 명제가 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얘기예요. 자, 조건 P는요 어떤 X가 있는데 X는 예를 들어서 2의 약수다. 아주 쉬운 걸로 해보자. 자, 조건 Q는요 어떤 X가 있는데 그 X는 4의 약수다. 이런 말이 있다고 치자. 그럼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그랬고요. 그 진리집합은 자, 라지 대문자로 해서 PQ라고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의 약수를 만족하는 건 1과 2가 있겠고요. 4의 약수는 1, 2, 4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아까처럼 P면 Q이다. 자, 이렇게 쓰면요. 이거는 X가 2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X가 2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X가 2의 약수이면 1과 2이면 X는 4의 약수 1, 2, 4 중에 하나냐? 맞죠? 자, 지금처럼 선생님이 P면 Q라는 이 명제는 분명히 참이죠. 참인 명제죠. 그래서 그 명제가 참일 때 우리는 특히 P 화살표 두껍게 칠해서 이렇게 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명제가 거짓인 경우에는 P 화살표를 긋는데 여기다 짝대기를 그어서 이게 거짓임을 표현하는 어떤 표기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P면 Q라는 이와 같은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는 지금 봤죠? 얘랑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봤을 때 P가 Q의 진리집합에 이렇게 못 되는 경우에는 포함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참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Q이면 P다 이렇게 얘기해보자. 자, X가 4의 약수이면 X는 2의 약수이냐? 라고 했었을 때요. 분명히 1과 2는 만족하지만 이 4라는 놈은 어떠니? 4라는 놈은 4의 약수는 되지만 2의 약수는 되지 않죠. 분명히 얘가 이 명제는 거짓이죠. 지금. 그거는 왜 그러냐면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다 포함되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뭐가 발생해요? 거짓이라는 것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 P면 Q라는 이와 같은 명제가 참인 경우는 앞의 진리집합이 D의 진리집합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처럼 Q이면 P다가 거짓인데 그때 거짓이 되는 얘가 있죠. 그 얘가 누구야? 4죠. 4는 4의 약수지만 2의 약수가 안 되는 요 4라는 놈 있죠. 이런 거짓임을 밝혀주는 저런 얘들을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발음 정말 좋다. 그치? 발예라고 우리들은 한글로는 얘기를 해요. 무슨 예? 발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원, 명제 단원이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개념은 정말 쉬워요.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 이 발레 찾기라든지 참거짓을 찾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의 온갖 수학적 지식들을 총망라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 경우들에서 찾는 것들 그래도 어느 정도들은요 문제의 유형들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연습만 하시면은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거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된 두 가지 문제구나. 두 가지 명제를 통해서 자, 조건 P면 Q이다가 이 명제가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따지는 문제 같이 살펴보자고요. 자, 문제 살펴볼까요? 자, 문제를 봤더니요 두 조건 P라는 조건이 X가 2A 더하기 1부터 A 더하기 3까지고요. Q라는 조건이 0에서 5까지래요. 근데 이때 P면 Q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래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놈의 진리집합은 우리가 나지로 표시한다 그랬죠. 얘의 진리집합이 D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Q라는 놈 우리 수직선상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Q라는 놈은 지금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5까지야. 이게 Q야. 그러면
P가 요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와 같은 그림이 돼야겠죠. 여기가 2A 더하기 1, 여기가 A 더하기 3 이런 식 돼야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요 2A 더하기 1이라는 놈은 분명히 누구보다는요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이 A 더하기 3이라는 놈은 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항상 이와 같은 대소관계라든지 혹은 지금처럼 포함관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거는 바로 등호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걸 끝까지 살피는 훈련을 하세요. 선생님이 보통 이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부단한 법칙 무슨 선생님 저희 그 개그맨 걔도 아니고 발음 왜 이러세요? 부단한 법칙. 자, 일부러 그러는 건데요. 자, 보세요. 우선요. 붙은 거, 자,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우선 얘 볼게요. 2A 더하기 1이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여기가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얘도 등호와 얘가 등호가 들어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P라는 놈이 2A 더하기 1이 0이어 보세요. 그렇더라도 0은 0에 포함되고 서로 등호가 있죠. 분명히 얘는 얘 포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와서 넘어가면 자, 2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A 더하기 3이 5보다 작거나 같은데 A 더하기 3이 5가 되더라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즉 무슨 얘기냐면 P라는 놈의 X라는 놈이요. 0에서 5 이렇게 되더라도 0에서 5는 0에서 5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얘 2고 동시에 얘이니까 당연히 A는 2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가 답이고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대신에 정수의 최대값이래요. 정수의 최대값은 2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정수는 0, 여기 1, 2가 있으니까 최소는 0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등호관계 선생님이 부단한 법칙 이랬는데요. 이거야. 자, 붙은 게 안 붙은 거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나중에 답에 등호가 안 붙는다. 이것이 선생님이 만든 붓안난 법칙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가 볼게요. 붓안안 교재에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우선 이런 거 볼게요. x가 a보다 크다가 x가 1보다 크다에 포함되도록 할 때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 되도록 자 a의 범위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등호가 있고요. 이게 등호가 있는 것.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자 하나 빠뜨린 게 있군요. 뭐를 빠뜨렸니? 이쪽에서요. 이쪽에 x가 a인데요. 요거 먼저 하자. x가 1이요. 요걸 먼저 빠뜨렸죠.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죠. 안 붙고 안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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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고 붙고 안 붙고요. 자, 그럼 이제 요 경우도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놈이 이렇게 있대요. 자, 첫 번째 그림이야. 근데 x가 a보다 크다래요. 근데 요게 포함되려면 분명히 a가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죠. 그럼 이 a는 분명히 1보다는 커야 되는데요. 얘가 만약에 1이어 봐. 그러더라도 x가 1보다 크다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답에 이렇게 분명히 등호가 붙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림이요. 자, x가 1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에 a보다 크다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면 되는데 여기가 1이어 보세요. 1보다 크다는 1보다 크다에 포함되니까 이거 1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답에 등호가 분명히 붙지요. 근데 바로 요 놈이 문제야. 요 놈이 문제라고요. 뭐냐면 자, x가 1보다 크다고요. 얘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a는 분명히 1보다 커야 되는데요. 만약에 얘가 1이어 봐. 그럼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요. 누가 더 크니? 이쪽 놈은 1을 포함하고 얘는 1이 없는 놈이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크고 포함관계가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지금처럼 등호가 붙어있는 것이 등호가 안 붙은 경우에 포함되는 경우 지금처럼 답에 등호가 안 붙어요. 이것이 바로 붓안난 법칙이다 이런 거야.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답에 다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 저 문제는 등호 있고 등호 있기 때문에 답에도 다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요. 어떠한 시중의 교재나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아주 좋은 팁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엄청나게 쉬운 마지막 문제 보며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요. 자, 다음 문제는 엄청나게 쉬운 건데요. 뭐냐면 두 조건 P하고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죠. 라지 P, 라지 Q에 대해서 얘가 참이래요. 자, 얘가 참이라는 거는 바로 P라는 진리집합이 Q가 아니다라는 건 결국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참인 것들을 그 1, 2, 3, 4, 5번 중에 구하는 건데요. 자, 이거죠.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 먼저 생각해 보자.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 했을 때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A가 B에 포함되면 A와 B의 교집합이 A고요. 자, A와 B의 합집합은 B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때 또 하나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니? A의 여집합이 이만큼 빨간색이고요. B의 여집합이 바깥쪽 요만큼이죠. 누가 더 작아? B의 여집합이 더 작죠.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바뀌죠. 포함관계가 바뀌죠.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P의 여집합과 이거의 여집합이면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Q죠. 얘 사이의 포함관계는 바로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 중에서 바로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놈을 찾아라. 이걸 알고 있냐? 문제죠. 그게 몇 번에 있니? 바로 1번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첫 번째 명제의 참거짓에서 우리가 다룬 것은요. P면 Q다라는 그 명제가 참인 경우는 앞에 P가 뒤에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될 때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수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준수매스 정준현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봬요.